촉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광역연합 출범 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춘천광역연합 출범의 의미와 향후 세종시 발전 방향의 발제 이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춘천광역연합의 사고와 사업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명확한 관계 결정을 다시 좀 해야 할 필요성이고, 국가 사무를 좀 이양하고 정부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시도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춘천광역연합이 초광역법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권이 선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 중에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이 안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인 5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대 기업의 본사도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취업자도 당연히 50.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이동한 인원을 보면 71.1%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문제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권 또한 충북에서는 11대 시군 중 8곳인 72.7%가, 충남은 19개 시군 중 12곳인 80%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대도시인 대전도 일부가 벌써 소멸주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에 춘천권이 선도적으로 수도권 일부 제도로 인한 국토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춘천권은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무대를 세우자 춘천광역연합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춘천광역연합은 연합 사무처와 연합의회 사무처 등 총 주계 사무처로 구분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60명이 됩니다. 연합 사무처는 총 3대과 시의회 등 41명으로 구성되어 연합 총괄 사무, 국제교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인프라, 농업, 환경 분야 등 업무를 추진하며 연합의회는 1담당관 3전문위원 2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기본계획 수립과 의회 운영 업무를 추진합니다. 조직 정원 배분안에 대하여 4개 시도 협의 결과 연합 사무처는 연합장을 맡는 시도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3개 부서장은 연합장 순번에 따라 시도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합의회는 지난 9월 의회 사무처장과 같이 회의한 결과 초대의회 사무처장은 세종으로, 총무 담당은 충남으로 확정하였으며 순서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순으로 1년마다 순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합 인력 지원과 원활한 의전 운영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저렴한 인처비용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소재하는 세종 포스트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3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약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도 가능하며 지상 6층은 집행부 3공간으로 7층, 8층은 의회 운영 공간으로 조성하여 11월 초에 사무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춘천광역연합 운영 근거 및 제도 마련 사항입니다. 춘천광역연합의 설치 근거인 규약을 개정하여 금년 10월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39개 자치법규 즉 조례 및 규칙안은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초 연합의회가 개최되는 12월에 의결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광역급 협력사업 발전 구체화를 위해 23년 8월 춘천권 초광역 발전계획을, 24년 8월에는 춘천권 특별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춘천광역연합 운영계획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리 기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초광역 협력 사무는 총 40개 분야 20개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도로, 철도, 교통,
도심 항공 교통이 포함된 교통인프라 분야는 4개국은 6개 사무이며 선도사업 육성, 산업 연계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이 포함된 산업경제 분야는 2개국은 10개 사무이며 문화, 관광, 환경, 생태 부분이 포함된 사회 분야는 4개국은 4개 사무이며 국제교류 사무를 포함하여 수립한 사무 기본처리 계획안은 12월에 여기 초대위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 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56억 원으로 시도별 분담금은 각 14억이며 사업비 33억, 의회 3억, 운영비 20억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충청권 초광역 계획 수립 2억 원, 충청권 지역화폐 발행 시행 방안 수립 1억, 충청권 광역 관광상품 개발 시행 방안 수립 1억 원 등으로 본격적으로 총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원은 시도의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의원을 추천하였으며 충북은 10월 18일 추천할 예정입니다. 초대 연합회는 회의장 및 시스템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12월 17일에 1차 본회의를,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 회의에서는 연합장 선출과 연합회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선거 및 위원이 선임되고 25년 충청광역연합 본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 등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 18일 2차 본회의 종료 후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는 경제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도 경쟁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지방정부 간에 오늘 주제가 되는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을 해야 돼요. 또 한 지방정부 내에서도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당이 잘못 개입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전부 중앙정당 정치에 종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정시뿐만 아니라 저는 지방자치를 연구한 사람이고 지방자치가 지금도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는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방자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불신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에 243개의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앙정부 하나만 잘 만들어서 있으면 되지. 243개의 지방선거를 4년마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낭비와 비효율, 부패와 비리 이런 지방자치를 왜 하냐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문 닫아라. 그러면서 억지로 지방자치는 그냥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거를 잘못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당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지방자치를 저는 전방위적으로 개혁을 해서 새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신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8기, 7기 말기부터 8기, 4기, 우리 세종시 4기, 3기 고무렵에서는 전국에서 이 광역연합을 만드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울경, 대구경북, 전남광. 그래가지고 연합체를 출범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충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경위를 봤잖아요. 작년에 준비단도 출범시키고 올해 규약도 승인을 받고 아주 차곡차곡 진전을 해서 12월 18일 날 공식 출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범된다는 것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대구, 경북, 부울경이 다시 우리 충청권의 모독을 뺏길 수 없다. 이게 출범이 되면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권한도 이양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 지역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메가시티 조성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흥해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보고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대구 경북이 다시 이거 충청권에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도 다시 재점화하자. 이번에는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말같이 쉽냐고. 단체장 지사와 대구시장 만나가지고 협약 맺으면 통합이 되냐고.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북 시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군은 그럼 없어지는 거냐. 아무 그런 연구도 없고 그런 합의도 없이 결론 통합한다고 하니까 그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광역연합이 잘 되는 곳이 간사이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법인체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통합은 하나로 그냥 털어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드는 거고, 연합은 각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다르죠. 특별광역연합도 새로 따로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대전시, 세종시 다 유지하면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이 연합도 우리도 8개 도도구현, 8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의 시종촌이 연합해서 협력적으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치단체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그 8개, 5개, 13개의 자치단체 중에 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있습니다. 오사카부는 광역이고 오사카시는 기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협력할 바에야 통합을 하자. 오사카시와 부와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우리는 주민투표 아니면 해당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달랑 단체장이 만나가지고 협약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경제단체도 통합하고 대학도 통합하고 시민단체도 통합하고 여러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성사 단계에 왔는데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2015 두 번이나 2015년, 2020년 거기서 우리가 단서를 찾는다는 거. 아무리 통합을 하고 싶어도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통합이 되지도 않고 통합이 돼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그래도 신문에 보도도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또 대구 경북의 통합, 또 심지어 최근에 대전 충남의 통합 이런 것들은 큰 논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을 뿐이지 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의 통합은 더더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 세종시 내에서의 통합과 통합. 두 번째는 우리 충청권 내에서의 세종시가 상생 발전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를 탄생하는 데는 우리 충청권의 희생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까지 이 위헌 판결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충청민들이 여기 조치원에 모이고 또 간식 투쟁도 하고 삭발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충청권의 힘이 세종시 출범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세종시. 세종시 혼자는 못해요. 행정수도 안 됩니다. 충청권까지 놓치면 이제 세종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권의 이런 결집, 충청권의 이런 연합과 협력에 세종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 발전의 그런 선도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 글을 썼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인 것이 그것도 맨 먼저 앞서서 가야 할 길이다. 충청권. 다른 데도 지금 지척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먼저 앞서서 뛰어나가서 모델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공적인 교성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역연합을 가고자 하는 길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민들의 공감 내구성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주도로만 하면 실패합니다. 물론 단위 선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기본 틀을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이거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민, 관, 정, 원, 합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고 준비 노력을 해야 돼요. 단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선협력 후 통합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 통합을 하려면 협력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다 협력을 하다가 이럴 바에 우리가 통합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통합이 되지만 통합부터 덜컹 한다고 해서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창원, 마산, 진해도 통합하고 청주, 청원도 통합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뭐 그냥 불러가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창원, 마산, 진해도 후회한다는 괜히요. 특히 마산, 진해는 괜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통합 전에 연합과 협력을 연습하고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을 적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 충남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도 돼요. 그러나 대전, 충남이 우리 충청광역연합을 외면하고 이거를 1순위에 둔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충청광역연합에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끼리끼리의 통합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통합부터 서두르고 이 충청광역연합을 외면한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사카시와 부의 통합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실패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좀 긴 호흡으로 이걸 추진해야지
너무 다음 선거 때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추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충청의 노력을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중앙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재정,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또 자유권 넘겨줘서 충청권이 스스로 모든 걸 아니라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도시, 두 번째는 충청권 상생 발전의 선도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경제 자족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냥 하드웨어만 갖다 놓고 중앙정부기관만 갖다 놨다고 해서 행정수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종시민이 복리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외지인이 세종시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산업은요, 제조업이라든지 전통 산업이 아니라 첨단 신산업, 예컨대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예술, 공연,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박성준 사무장님께서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이 충청 광역연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간의 이해 득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불씨가 꺼지는 것 같다가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죠. 다시 또 그 불씨를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두 지자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 4개 시도가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건지, 그리고 육정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행정 통합이 아니라 연합의 모델로 가야 하는데, 이 연합의 모델에서 세종시는 어쨌든 행정수도 혹은 제2수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이 충청권 연합 속에서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조금 더 선도하거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의도 하면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러면 세종시는 후반부에도 좀 더 잘 이야기했지만 세종시에 머지않아서 대통령 제2임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세종시가 어쨌든 정치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 광역연합이라고 해서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그 연합 속에서 구심점을 가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이 지역, 이 지역 나눠져 놨기 때문에 실제 생활권이나 교통권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느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이익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와 저쪽 원도심은 노선역과 관련해서 충북하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세종시 방곡동에 있는 KDI는 유성의 신동에 있는 중년 가속기하고 거리상으로 지도상으로는 4km, 도로상으로는 7km, 10분 이내에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거든요. 세종시청하고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유지되면 좋겠고요. 따라서 관주도보다는 민간 협력 통해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굳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고 유연하게 이렇게 가면 좋고요. 그리고 충청광역연합 충청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력할 수 있으면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예로 충남도하고 경기도가 여기는 자치단체장이 전당도 다르고 성형도 다른데 그 베이베리 메가시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작업을 해서 상당히 효율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남도하고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충남 5개, 천안, 마산, 당진, 서산,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 안성, 화성, 안산, 시용 이렇게 어울려서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총화익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할 구역도 다르지만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조직에 앞서서 민간 협력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나가는 게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정 체제 개편 문제를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청도가 상당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광역연합이 지금 모양은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얼마나 세밀하게 운영하고 좀 더 세련되게 스마트하게 운영할 건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냥 좀 외곽에 60명 그냥 가져다 두고 21개 업무를 가져다 두고 하는 거냐 그 안에서 얼마나 운영이 잘 되느냐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